근데 어제 저 좀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알림이 뜨더라고요. 아. 속보, 긴급 브리핑, 부동산 안정 대책 아. 이렇게 떠서 채찍을 좀 쓰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후폭풍을 이제 맞은 거죠, 사실. 너무 불을 질렀던 걸까요? 예. 선거 때부터? 그렇죠. 제가 그 데이터 봤는데 예.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로 주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서울시가 가격이 사실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 내려다가 이러면서 결국은 패턴 자체는 떨어지고 있었어요. 3월 넷째 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둘째 주에 서울시 전체 거래량이 1,300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평당가가 당시에 4,400만 원이었거든요. 3월 넷째 주가 거래량이 거의 반이 돼요. 740건. 가격도 좀 떨어졌고.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4,170만 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는 한 5%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강남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1월 같은 기간에 거래량이 69건이에요. 근데 이제 평당가는 7,300만 원? 그래도 비싸요. 3월 넷째 주에 강남구도 거래량이 27건으로 줄어요. 가격은 6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고가주택이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한 20% 떨어진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5% 떨어졌는데, 물론 이거는 거래되는 것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예외치들이 있어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은데 트렌드 자체가 꺾인 건 맞아요. 그래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만큼 떨어지는 거 강남은. 근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워낙에 작으니까. 네. 예. 근데 강남도 이제 3월 다섯째 주부터는 올라요.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4월 7일이었나요, 선거가? 그 전에 이제 막 들썩들썩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들썩들썩 한 거예요. 물량 자체가 적은데 적은 물량이 싸게 거래됐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잡힌 거라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가격이 잡혀가고 있는 그 신호라고만 봐야 되는 건지. 트렌드 두 개 자체가 거의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는 잡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도 1,000몇백 건인 거래량이 700 몇 건으로 줄고, 그거 봤을 때는 떨어졌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그러면 지난 3월까지의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 것 같다 정도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4월이 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다시 올라간 거죠.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용도 풀고 뭐 용적률 올린다는 메시지를 사실 양쪽 다 했어요. 박경성 쪽에서 했고 오세훈 시장 쪽에서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선거 끝나면은 계속 오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예. 그 뭐 강남도 그랬고 강북도 사실 그런 일관된 좀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 오늘 좀 보니까 물론 주간 단위긴 하지만 30일에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원에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을 봤더니 노원구가 또 서울 평균 2배 상승했더라고요. 예. 뭐 강남 서초야 워낙 높았고 또 송파구도 평균 상회하는 0.15%, 강남 서초구도 0.13, 노원구는 이제 서울 평균 2배 0.16%. 보니까 다 이게 재건축 단지들이더라고요. 그쵸. 예, 많은 데들. 왜냐면 재건축 한다고 풀어준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는 이제 강북에 있는 다세대 연립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 주거지의 가격을 다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다 푼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강변 50층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용적률 뭐 1종, 2종, 3종 상관없이 뭐 딴 데서 보니까 뭐 300%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뭐 그러면 뭐 강북에 있는 주거 단지들 다 가격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처음에 너무 그 본인 매력 발산하려고 많은 걸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는데. 네. 상계주공도 보니까 10단지하고 4단지, 7단지, 주공 10단지, 중계동 주공 10단지 여기가 뭐 2,500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최대 당장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근데 사실은 이게 요건이 맞추면은 재건축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님이 아마 본인의 권한으로 이걸 빨리 하겠다라는 건 약간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건 맞추면은 거기에 따라서 딱딱딱 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에서 박원순 시장 때문에 오히려 이걸 좀 규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은밀하게 사실은 재건축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처럼 하는 거면서 프로세스를 넘어서서 본인이 이렇게 해보겠다는 건 문제죠. 사실은요. 그 문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도 안전진단 얘기 좀 언급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빨리 좀 진행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좀 그런 메시지들이 아마 그 재건축 단지들에는 이 사람, 이 오세훈 예. 시장이 뭔가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좀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별로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찍었을 때도 이거 분명히 네. 재건축값 그냥 오른다고 했는데 올랐잖아요. 네. 사실은요. 근데 이게 정책 목적은 본인은 집값 잡는다고 했는데 지금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서워가지고 토지거래 허가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정말로 반자본주의적인 건데 네. 그걸 보수 정당에서 그런 걸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행에 신중했어야죠, 사실. 근데 되게 웃긴 게 또 여기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 그거 하자마자 막바지에 거래가 엄청 몰면서 또 가격이 뛰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네. 지금 단계에서 마켓이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네.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 진짜 거의 못 사요. 공무원들이 전화해가지고 당신 이거 왜 사냐고 물어봐요. 이게 거의 실질 심사같이 돼버려요, 정말로. 예. 그래서 딱 그 막차 탄 거네요. 그때 거래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리스크를 건 거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오를 거야 건 거니까 그 사람들의 선택인 거죠, 뭐.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이 그리는 그 그림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조합들이 의외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 네. 거기가 완전 노년들 단지거든요. 네. 예? 그 중산층 이사의 부자 노년층의 단지인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중개사분들도 여기는 힘들다. 저분들 뭐 여생을 여기서 잘 마치는 게 중요하지 뭐 하겠냐 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구현대 일부 단지들이 된 걸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건 이상이에요, 사실. 예. 네,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그리고 있는 밑그림이 민간 주도로 하되 기부 체납도 받고 그리고 임대주택도 좀 넣고 아무리 강남 요지에 있는 데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도 조금 넣고 소셜 믹스를 원하는 그림이.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 전에 아시아 선수촌 그래서 저희 취재를 갔다 왔던 적이 있거든요. 소셜 믹스 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소셜 믹스 하기 싫으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말아야 돼요. 안 받으면 되는 건데 본인들이 이제 부담금 내기 싫다고 용적률까지 받으면서 소셜 믹스 안 하겠다? 그거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 소셜 믹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뭐 저도 아마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거고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는 이거 섞어서 가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 대의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딱 작은 아파트 단지 한 동에 딱 몰아놓고 이쪽은 딱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단지에 아예 길도 막아놓고 애들 못 놀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게 보여주는 걸로 딱 차별을 구하니까 그런 거고 이명박 시장 때 은평육탄 할 때 되게 잘했어요. 거기는 이제 한 동으로 모은 게 아니고 아파트가 이렇게 했으면 중간중간에 꽂았어요. 그래서 누가 임대 아파트 사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섞을 때도 중위소득을 놓고 이제 밑에 계층을 섞어요. 섞을 때도 이제 잘 섞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딱 그 중위소득 50% 미만에 대해서는 뭐 섞는 걸 한다고 하면은 디벨로퍼들이 소득이 49%인 사람만 다 뽑아요. 그 사람이나 60%인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30%딱 묶으면 저는 소득이 29%인 사람들만 딱 뽑아버릴 거라고요. 그 사람이나 40% 50%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구간을 정해요. 소득 합이 뭐 30%에서 60, 60에서 100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퍼센티지를 줘서 이렇게 섞어요. 네. 예전에 저 교수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나 아니면 뭐 그 사회에 되게 좋은 일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소셜 믹스가 될 수 있도록 그 그렇죠. 주택 정책을 많이 펴고 있다. 그렇죠. 네. 사실은 미국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 동네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경찰관, 소방관,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사람들 강남에 살면 안 되냐고요. 되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 살 수 있는 공간 주는 거를 우리가 왜 거부해야 되냐고요. 예. 아직 우리나라는 좀 그런 좀 섞여 사는 데에 대한 좀 거부감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요? 강남을 개발할 때 보면은 우리가 소셜 믹스를 굉장히 추구했어요. 주공이었잖아요, 사실 옛날에. 그렇죠. 강남. 그러니까 강남을 딱 봤을 때 강남구예요. 네. 우선 압구정동 이쪽 현대아파트 한양 보더라도 20평부터 80평까지 있어요. 사실은요. 40평 이상을 다 꽉 찬 게 아니에요. 거기 구현대 보면은 30평대 아파트가 꽤 많아요. 분량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남쪽은 사실은 대부분이 주택들이었고요. 그죠? 테라노 남쪽부터가 이제 또 영동지구로서 엄청나게 큰데, 거기 앞에 보면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제가 살던데, 거기 20평대가부터 60평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영동 아파트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연탄대던 아파트였어요. 연탄대던 아파트. 그리고 좀 내려오면 진달래 아파트도 20에서 한 40평 있고, 개포주공도 연탄 때던 개포 아파트. 맞아요. 개포주공 그랬고, 부자 아파트는 사실은 우성 성경 미도였어요. 나머지는 다 서민 아파트였어요.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는데 AID 아파트 사셨거든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서민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데였는데.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설 수 있게끔 그때 이미 소셜 믹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그 계층에 살 수 있는 아파트는 다 없어진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정말로. 예. 그 제가 그 아까 그 아시아 선수촌 예. 그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밑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시아 공원이 기본적으로 있고 노인 가구형, 청년 가구도 넣고. 그럼 아시아 선수 좀 부자들 다 싫어하겠는데? 그래서요 제가 여기 댓글들을 보니까 예 정말 싫어하네요. 누가 저 따위 재건축을 수긍하냐, 주민이 바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고급 단지에 임대를 넣는다고? 소셜 믹스니 어쩌니 해도 적당히 해라. 임대밭이네 뭐. 사실 저는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공원 그 고등학교 때 사생대회 갈 때마다 정말 놀랐던 게 그때만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그 새로 짓는 아파트들 되게 다닥다닥 붙여서 많이 지었었거든요. 고층 아파트들. 그 시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 선수촌은 야 단지가 저렇게 크고 아파트도 저렇게 높은데 저렇게 땅을 낭비한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되게 널찍하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동간거리. 그쵸. 네, 동간 거리가 야 이렇게 넓게 단지를 쓰는 아파트도 있구나. 고층은 부러웠어요, 솔직히 좀. 그 네, 여기 아시아 선수촌이에요, 올림픽 선수촌이에요. 여기요? 아 여기 아시아 선수촌이네요. 아시아 선수촌?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아파트 뭐 짓고 이런 걸 할 때 어떤 형태의 소셜 믹스가 나온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평형수로 그냥 해서 평형대의 문제는 아니에요. 평형대의 문제가 아닌 게, 평당가는 소형 평수일수록 훨씬 비싸요. 그 지금 강남에서도 오피스텔 이런 거 아파트형으로 해가지고 신규 분양되는 것들 1인 가구용인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평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평형대로 하면은 사실은 디벨로퍼 입장에서 주차 면적만 좀 어떻게 조정이 되면은 작은 걸로 해가지고 고분양 때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그게 믹스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살 수 있는 어떤 그 매입형이라든지 아니면 임대형들을 섞어서 해야 돼요. 섞어서. 예. 근데 그거를 뭐 50%, 6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준 만큼에 대해서는 좀 그걸 집어넣어야죠. 예.